그래서 이제 뭐 서로는 이제 그만두고 우선 이제 이 미션 타로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미션 타로를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글을 쓰는데 기억을 써놔. 이렇게 기억을 쓰면 이게 뭔지 알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받침이 붙어야 돼. 이게 아가 붙으면은 야 가라는 얘기구나. 또 여자가 붙으면 야 이 기어가라는 얘기구나 알고, 또 이게 오가 붙으면은 야 이거 못 먹어도 고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알잖아, 그죠?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또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자음과 모음이 모여야지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되듯이 육효도 마찬가지예요. 상계와 합계가 모여야지 점단이 나와. 상계만 가지고 한다든지 합계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상계와 합계가 이렇게 모여야지 되는데 요거 하나씩을 소성계라고 그래. 소성계. 또 요거 하나도 소성계지. 요 두 개의 소성계가 모여야지 비로소 이제 그 인간의 규정화복을 점단할 수 있는 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성계가 두 개 모인 것을 뭐라 그러냐면 대성계라 그래. 대성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점단을 할 수 있는 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상계와 합계. 그래서 상계가 8개, 합계가 8개, 8, 8이 64. 그래서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 자, 그래서 육효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상계와 합계라는 것이 모여야지 하나의 점단이 이루어진다. 그럼 상계와 합계가 이루어져도, 상계와 합계가 만나도 또 동요라는 게 나와야 돼. 동요. 운명의 신은 동요로서 응답을 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목적사들이라든지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다 동요로서 응답을 해. 동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요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잘 생활하다가 출장을 가게 됐단 말이야. 출장을 가면은 그 상황이 바뀐 거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출장 갔을 때 일어났던 상황, 그것은 뭐냐면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을 좀 벌고 싶다. 그럼 어떤 상황이 만나줘야 돼. 그냥 가만히 집안에서 여태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만나지질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놔는 것이 동요다 이거예요. 그 동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풀이를 해.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잘 풀릴 것인가, 뭐 풀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못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세와 응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우리는 나가 있고 상대가 있어. 세라는 것은 나를 의미를 해. 본인을 의미를 하고, 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면 상대방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내 마음과 내 실천적인 행동을 얘기를 해. 실천적인 행동. 그럼 예를 들어서 점단을 보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돈을 받고 싶은 것은 나고, 또 돈을 줘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 상대방이 응이 돼. 그러면 일이 잘 돌아가려면 내가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상대가 나한테 돈을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세와 응이 잘 어긋나지 않고 잘 돌아가야 돼요. 나는 돈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돈을 안 주려고 꼬랑지를 자꾸 뺀단 말이야. 그러면 일이 잘 안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내가 돈을 잘 오히려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없잖아, 그죠? 돈만 있고. 그럴 때는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고 응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행동,
어느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느냐, 요런 것이 응이 돼. 그래서 새와 응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 그죠? 그리고 새는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신을 원한 재물을 구한다든지, 몸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든지, 취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이 새는 이 용신을 도와주는 자리에 있든지, 용신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이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새와 응이 이제 이렇게 된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행체라는 것이 있어. 오행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있다 보면은 우리가 64개 일람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큰 이제 그 64개 일람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됐는데 요거를 하나로 정리를 해놨어. 84개, 64개를 보려고 하면 요러한 개를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봐야 돼.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귀찮잖아. 그죠? 보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하철을 모르는 지하철을 나가면은 몇 번 출구로 나가서 하는지 한참 헷갈려. 그러나 몇 번 다녀보면 이제 눈에 길이 휙 보인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육효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었지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막막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눈에 주변 풍경이 있고 또 머리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촉촉촉 알아.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육효를 하시는 분들은 요 64개 일람표를 하는데 미션 타로는 저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다 보면 자연히 육효에 통달을 하게 돼. 통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는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를 내가 그분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물었는데 날짜를 보고 시간을 보면 그렇게 괴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차량이 쓱 지나간단 말이야. 그때 눈에 툭 비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차량 번호가 괴가 돼. 모든 것들은 사실 괴예요.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사주 상담을 해서 하는 것들은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10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학문이 뭐냐면 육효라는 학문이에요. 육효를 배워놓으면은 사주를 가지고 육효를 붙이면은 그날 신수점이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걸 알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육효라는 것을 살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미션 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타로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기 전에 우선 이 육효라는 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 제가 제일 쉽게 육효라는 것은 8개로 돼 있어. 8개로 돼 있는데 8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부친이 있고 모친이 있고 부친이 있고 모친이 있고 옛날에는 어떤 그 옛날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8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8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어. 이렇게 해서 8이 됐잖아. 그죠? 8가족이 살고 있는데 물론 아버지는 여기에 서 있고 맨 앞에 서 있고 어머니는 맨 뒤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 위치가 이 8개에서 나오는 상쾌 학계 그 번호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 번호를 알아야지 맨날 이렇게 보면서 일람표를 보면서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딸과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딸 셋의 딸은 장녀 중녀, 소녀 이렇게 나눠지고 아들은 장남, 중남, 소남 자 이렇게 나눠져. 자 그럼 아버지 옆에는 누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딸과 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이뻐할까? 네?
딸을 제일 이뻐하더라고요. 딸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 귀엽잖아, 그죠? 아버지 옆에서는 항상 소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에 소녀가 있어. 소녀가 들어가고, 소녀 있은 데는 또 중녀가 있겠지. 중녀. 옆에는. 어머니는 반대로 막내 아들이 있어. 이제 막내 아들이 여기 있어. 소남이 있어. 그리고 소남이 있고 중남이 있겠지. 중남.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죠?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장남과 장녀가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는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숫자가 산계에서 학계에서 그 번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기 쉽다 그러면은 아버지 소녀는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는 아버지에다가 2를 더하면 돼. 그죠? 부친에다가 2를 더하면은 2가 되잖아. 그죠? 또 중녀는 아버지에다가 두 번째 있으니까는 세 번째가 돼. 그지? 그리고 장녀나 장남은 1, 2, 3의 순서가 되는 게 아니라 곧부로 나가. 1, 2, 4의 순으로 나가. 이렇게 1, 2, 4의 순으로 나가요. 그래서 1, 2, 4. 그럼 장녀는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 옆에 세 번째인데 3이 아니고 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5가 돼. 그죠? 이렇게 2, 3, 5가 되고, 또 어머니는 8이야. 8이니까 빼나가야 돼. 뒤에서. 소남은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하나를 빼면은 7이 되겠지. 그죠? 소남은. 또 어머니 옆에 중남은 어머니 옆에서 두 번째 있으니까는 6이 돼. 그리고 어머니 옆에 장남, 어머니 옆에는 세 번째는 1, 2, 3이 아니라 1, 2, 4가 되니까는 몇 번째가 되냐면은 8에서 4를 빼면은 네 번째가 돼. 그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매겨진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것은 순서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알면 돼. 그러면 장녀는 몇 번째인가? 그럼 장녀는 이제 아버지 옆에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아버지 옆에 있는데 1, 2, 4가 되지. 그치? 1, 2, 4. 1에다가 4를 더하면은 5가 돼. 다섯 번째가 장녀의 자리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아버지는 이걸 순양이라 그래. 순양. 아버지는 이런 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순양이고, 또 어머니는 순음이라 그래서 이러한 계를 가지고 있어. 여덟 번째 곤계라 그래. 2번 건계고 8번 곤계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말을. 그 다음에 이 순양인데 순양에서 음이 하나가 땅에서부터 올라와. 초목은 땅에서부터 자라잖아. 그죠? 위에서부터 자라는 건 없어. 그래서 항상 기운이 올라오면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음이 트고 와. 자, 이 양이 전부 다 양이 어떤 데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이건 아들일까 딸일까? 응? 딸이잖아. 그죠? 왜냐면은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 음이 주관을 해. 응? 양이 주관한다 그러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책임이 흐트러지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가 있는 것이 주관을 해. 그것이 이제 우선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장녀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올라와. 하나가 더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어. 이거는 중녀요. 중녀. 하나에서 올라갔죠. 중녀는 뭐냐면은
둘이니까 두 번째니까 아버지 옆에서 두 번째니까 1 더하기 2를 더하면 3번이 돼. 그죠? 3번이 되고 또 이게 하나가 더 올라가. 이렇게 하나가 더 올라가. 이거는 소녀야. 그죠? 소녀라서 소녀는 아버지 옆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두 번째 택계가 되는 거라. 뭐 이러면 나중에 천천히 알고 우선 이 원리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또 이제 어머니 모태 8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운이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어. 이것은 아들이잖아. 그죠? 음이 두 개 있는 데다가 양이 하나가 솟구치기 시작했으니까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장남이야. 그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장남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쓱 올라와. 또 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이거는 중남이에요. 중남. 중남이라서 됐고 또 이게 하나가 쑥 올라와. 이거는 뭐예요? 소남이야. 소남. 그래서 막내 아들이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요것의 구성을 알겠죠? 이제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이것을 왜 판단하냐면은 동요가 탁 일어나면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또 음은 양에서 양으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셨다 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 우리나라는 옆에 일본이 있고 옆에 일본이 있고 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만치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어. 왜냐면 일본은 가라앉고 북한은 괴멸하고 이래.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여러 떠도는 견해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기가 이 6표로 돼 있어요. 사실 태극기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6표로 이렇게 태극기 안에 표가 쫙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국가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의미를 가진 국기를 지니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이런 괴에 대해서 한민족이라는 것이 엄청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식적으로라도 이 괴 태극기 우리가 맨날 가던 태극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모든 것은 주관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맞은편으로 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머니가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라 그러고 이걸 땅이라 그래. 땅이. 자, 이거는 안단 말이야. 이건 아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보살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 여기는 아들과 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과 딸이 들어가는데 세상에는 뭐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주관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와 물과 불이 있어야 돼. 태양이 있고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수와 화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라는 것은 감깨야, 감깨. 감깨라고 하는 감깨 중남이에요. 중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양이 음이 두 개인 데다가 양이 가운데 하나를 딱 자리 잡고 있어. 이것이 중남이야. 물을 상징을 해. 그리고 또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3번의 화를 주관하는 삼리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고 태극이 우주의 기원을 태하는 태극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국기를 우리는 써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멀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뭐 2, 3년 아니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는 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으로 알면 벌써 6표 괴를 다 안 거예요. 8개 중에서 4개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돼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션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미션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74장으로 되어 있어요. 74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계가 32장, 합계가 32장 이렇게 되어 있고, 요 64장이고 동역계를 미션계라 그래. 미션계가 10장이야. 그래서 74장으로 돼 있어요. 74장으로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을. 우선 이걸 살펴보면은 뒷장도 그림이 3가지로 돼 있어.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그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앞장도 검은색과 빨간색의 효가 2개가 나눠져 있어. 그 동요는 이제 이렇게 검은색이 돼 있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 그게 없는데요. 아, 우선 듣고 계셔. 내가 가서. 예. 자,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검은 것과 빨간 것이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은 검은 것은 상계라 그래. 검은 것은 상계, 빨간 것은 합계. 팔각육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정단 팔각육효가 있는데, 그거는 검은색으로 효가 그려져 있으면 상계고,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으면 합계야. 그래서 항상 이제 요걸 염두에 두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는 괴가 그려져 있어. 이런 괴가 이제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것은 무슨 괴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나니까 남자잖아, 그죠? 하나가 남자가 주관하는데 땅 밑에서부터 기운이 솟아오기 시작하니까 장남이란 말이야. 장남괴야. 장남은 뭐라 그러냐면 진괴라 그래. 진괴. 그래서 여기 보면 진괴고 진의 상계다. 진의 상계고, 또 4번째 고넷 4번째고, 상계에서도 1, 2, 3, 4 4번째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오행체는 권토에 해당된다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8개에서 이름부터 요거는 이름을 알라는 거야. 이름을 아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건깨라 그랬잖아. 그죠? 건깨고. 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것은 소녀깨야. 요거 택깨라 그래. 택깨. 요 연못이라 그래. 연못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늘을 의미를 해. 하늘천. 요 의미를 알면은 이 괴의 이름들이 다 이걸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이고, 요거는 2번이고, 또 3번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여로서 화를 의미를 해. 그래서 리깨라 그래. 건태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진깨라 그래서 우레를 의미해. 우레. 이것은 네 번째. 우레. 하늘에서 천둥 소리 치고 번개 치고 그러잖아. 그걸 우레라 그래요. 우레라 그래서 건태리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은 손깨야. 손깨는 뭐냐면 바람풍. 바람풍이라 가지고 다섯 번째를 의미를 해. 이렇게 다섯 번째가 되고,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감깨잖아, 그죠? 어머니 옆에서 두 번째 있는 중녀 아들이다, 중남. 그래서 중남은 양이 두 개가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가운데로 올라가 있는 그다음에 감깨. 이건 감이라 그래. 감은 뭐가 하면 수를 의미를 해. 수.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는 소남이야. 소남으로 양이 올라가 있고 음이 두 개가 내려가 있는 것을 감깨라 그래. 감깨. 이거는 산을 의미를 해. 산. 일곱 번째. 막내 아들은 개구쟁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막히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 그래. 산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곤깨요. 곤깨라 그래가지고 땅을 의미를 해. 땅지. 그래서 이거 여덟 번째야. 자,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별을 만났는데 화지진이라는 별을 만났어. 화지진. 또 풍수한.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죠? 풍수한께다. 또 아무거나 써서 여기다 보면은 쥐레목계다. 이런 괴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64개가 쫙 있는데, 앞에 자는 상괴 이름을 딴 거고, 뒤에 자는 하괴 이름을 딴 거예요. 자, 이건 뭐를 해당을 할까? 화라는 것은 뭐예요? 3번 화를 의미하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3번이 되겠고, 뒤에는 땅이잖아, 그죠? 땅. 그럼 8번을 해. 그래서 이것이 이름을 화지진깨를 보면 38번의 화지진깨가 되는 거예요. 땅과,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는 음이고, 전부 다, 화깨는 전부 다 곤깨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이것이 이 화지진깨다, 이거요. 또, 풍수한깨다. 풍은 다섯 번째 풍이에요. 손이요. 손풍, 바람 불잖아, 그죠? 바람. 그러면 풍수한깨는 5번으로 돼 있어. 앞에가 5고 뒤에는 수, 그죠? 수를 의미하는 것은 이 감깨를 의미를 해. 감깨. 그래서 56번이 되겠다. 56번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6번은 양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뢰목깨, 질은 뭐요? 땅이잖아, 그지? 땅이면은 곤깨요. 곤깨는 8번, 앞에 8번이 되고, 레자는 우레레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레레자가 해서 84번이 지뢰목깨다. 이거는 우레는 요 목을 의미를 해. 목을. 하늘천은 금을 의미를 하고, 이거는 연못을 의미하고, 그죠? 이것도 연못을. 이건 땅은 토를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각기 오행을 주하는 것이 있어요. 지뢰목깨는 84번이다. 그럼 어떻게 써 있냐면은 모양은 이런 식으로 땅이 그려져 있고 또 장남인
음이 있는 데서 양이 하나가 땅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건태리진 손감간곤이라는 순서로 이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우려고 해도 외워도 좋고 건태리진 손감간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바로바로 들어갈게. 그 다음에 뒤에 학계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를 나누면 요거를 위에 거를 상계라 그러고 요걸 학계라 그래요. 학계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과 같냐면은 양이 이렇게 있고 양이 두 개가 있고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하나가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 왜냐면 이 그림에다 낙가부 붙이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이 육표에서 개를 쓰면 이걸 가로로 옆으로 써요. 가로로 세로로 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요걸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야. 요렇게 이제 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요런 그림이 있고 요런 그림이 있다 이거죠. 요것은 양이 땅 밑으로 올라오니까 장남에 해당이 될 것이고 요것은 장남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감깨가 돼.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하나는 진상이고 권토라는 것은 오행체고 감하육 권토라는 것이 이제 토가 주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낙갑을 붙이는데 진상께서 낙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화가 들어가 있고 또 금이 오신 술이 들어가 있어. 오신 술이 들어가 있어. 또 학계에는 인진호가 들어가 있어. 인진호가 들어가 있어. 인진호가 들어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납갑이라 그래.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을 해도 되어 있는 납갑이라고 그래. 이걸 납갑이라 그래. 납갑이 되는데 납갑을 가지고 이제 육친을 붙이는 거라.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친이라고도 해. 육친이라고 해. 육친이라는 것은 피부치. 부모, 형제, 자식, 남편, 배우자 이런 것들로 돼서 육친이라 해요. 그럼 육친을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명리보다 명리에서 그 생국지하라 하면 상당히 쉬워요. 이건 목이 되고, 그렇지? 오행상으로는 이건 토가 되고, 이거는 화가 되고, 이건 화가 되고, 이건 금이 되고, 이건 토가 되고, 그렇잖아, 그죠? 이걸 바꾸면 명리는 음양의 구분이 있지만 육효는 음양의 구분이 없어. 그냥 통으로 써요. 그러니까 더 쉬워. 이것이 음양의 구분으로 쓴다 이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오행이 붙었단 말이야. 목화토금수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육신을 어떻게 내냐면은 여기에 있는 오행체라는 것이 있어. 권토가 여기는 권토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는 권토라고 돼 있고 여기도 권토라고 돼 있어. 이게 오행체야. 오행체가 돼서 저 오행체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의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중심으로 이제 육신을 뽑아보는 토, 화생토. 요거 인성이잖아, 그지? 인성은 뭐라 그러냐면 육효에서는 부라 그래. 인성을 부라 그러고 육효에서 정리를 하면은 비겁은 형이라 그래. 형. 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안경 안 갖고 와서 여기 오행체예요? 여기
그거는 화. 요게 오행체. 그렇죠. 요게 이화, 요게 오행체. 그렇지, 오행체. 그걸 가지고, 요게 그걸 오행체.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걸 내는 거야, 육신을. 자, 그래서 비겁은 형이 되고, 또, 식상은 자손이라는 손이 돼. 손이 돼. 그 다음에, 재성은 그냥 재가 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제 쉽게 이걸 떼어버리고 쓴다 이거지. 재성이야. 이게 재성이다. 재성은 재물이기도 하고 또 남자한테는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은 관이야. 관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관귀라 그래. 육회에서는 관성에다가 관귀라고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관성이 직장도 되고 또 여자한테는 남편도 되고 하지만 걱정 근심도 되고 또 질병도 돼. 관귀가 붙으면은. 그래서 이 관귀라는 것은 나를 명리에서 보면 나를 극해오잖아. 극해오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 내가 걱정 근심 질병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미된다. 그래서 여기는 관귀라는 귀신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점에 관귀가 붙으면 나으려 그러면 관을 극하는 것이 뭘까? 관을 극해주는 것. 그렇지. 식상이 극해주잖아. 그죠? 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질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은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라 그래. 부모가 돼서 부자를 써. 자, 단지 뭐 이름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명기랑 오행하는 것은 오행 체계는 그대로 가. 그다음에 비겁은 형제.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비식재관인을 어떻게 되냐면 형손재관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손재관부. 형손재관부라는 것이 이런 육신을 의미한다 이거지. 형제관계, 자식관계, 부인관계, 재물관계, 남편관계, 직장관계, 인성, 어버지관계, 부모관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낙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지에다 붙이면 이건 토가 되잖아, 그죠? 토가 되니까는 토생금. 이거는 식상이니까 뭐가 돼? 손이 돼. 손이 되고 또 토 같은 토니까는 비겁이니까는 형이 돼. 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형손부, 그죠? 이렇게 형이 되고 손이 되고 부가 된다. 또 여기도 보니까 권토가 또 주관하네. 토 목국토 관이 되네, 그죠? 관성은 똑같이 쓰니까 관이 되고 또 토 비겁이니까 형이 돼. 또 화생토 인성이니까 부가 되고. 그지?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이 요것은 위에 있고 요것은 상계가 되고 요것은 합계가 되고 이렇게 위치하겠지, 그죠? 위치한다. 자, 그럼 이런 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제로서 우리가 설명서에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잠깐 드릴게요.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아니요. 나도 이거 가져갔다고 또 삐라고 하는 거라네.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가는 오늘은 1번이 상계, 2번이 동형은 상하계, 3번은
3번에 하나만 그대로 4번에 새 없으면 강동새다. 자, 여기 이제 있어요? 이걸 그냥 잠깐 내가 펴줬습니다. 자, 이거를 이러한 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개가 나왔으면은 이런 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상개가 되고 이건 학개가 되고 그래서 상개가 되고 학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미션개는 이러한 1, 2, 3, 4를 가진 개가 나왔어요. 이것을 미션개라고 해요. 미션개. 자, 그러면은 상개는 이거를 갖다가 옆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건개가 되잖아요, 그죠? 상개는 이렇게 건개가 되고 학개는 학개가 리개가 돼. 리개가 이렇게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다 이게. 여기에서 낙갑을 붙이면은 오신술이 되고 오신술이 되고 또 묘축해. 자, 요러한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육신, 요건 낙갑은 붙였는데, 낙갑은 그냥 보이는 대로 붙이면 되는데, 요거를 육신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오행체를 찾아야 돼. 여기는, 이번에 보니까 오행체가 이화라고 돼 있어. 이화라는 것은 3번 이화라는 얘기예요. 이화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간토라고 돼 있어요. 간토라고 돼 있고, 그래서 요 토가 중심이 되고, 요거는 화를 중심으로 육신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화를 찾으면은 이거는 화잖아, 그죠? 화, 금, 토, 그지? 토니까 이것을 일간으로 생각해서 찾으면 화와 화는 비겁이니까는 형이 돼, 그지? 형이 되고 또 화급금 하니까는 재가 돼. 재가 되는데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도 쓰고 재가 되고 또 화생토 하니까 식상이 되니까 손이 돼. 손이 돼.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형과 재와 손이 나왔어. 형과 재와 손이 나왔어. 또 여기에다가 토에다가 육신을 붙이니까는 목국토 하니까 관이 돼. 토니까는 형이 돼. 토국수 하니까는 재가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시잖아, 그죠?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께는 형제손, 걔는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상께는 형제손으로 올라가고 학계는 관형제라고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미션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션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상계하고 하계하고 새가 있어요. 새, 본인이라는 의미가 있어. 새는 뭐라고 표시되면 녹색이 새예요. 녹색으로 그려주는 것이 이런 글자가 새. 아까 얘기했듯이 새는 본인에 해당한다 이거요. 내가 또 어떤 목적사에 대한 마음가짐 이걸 의미를 해. 그럼 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상계는 새가 없어요. 그죠? 상계는 새가 없고 하계에만 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새가 붙어 있어. 새가 즉 2효에 새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2효에 새가 붙어 있는데 저 미션계에서 얘기하듯이 새를 갖다가 상계를 써라 이 얘기야. 상계 있는 걸 써라. 상계 있는 걸 새를 쓰려니까 없잖아, 그죠? 그럼 하나니까 하나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계의 2효가 새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새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워지고 여기 있는 거 새를 쓴다는 얘기지,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는 항상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동요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동요는 상하계를 다 써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요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동요는
동효는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효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미션계에서는 동효가 상하계에 있는 것을 전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상계에서는 동효가 어디가 일어났냐면은 두 번째 여기니까 오효지. 오효에서 일어났어. 오효에서 일어나서 여기가 동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가 동했어. 그럼 자 이걸 이 모양이 동했으면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은 이런 건계에서 여기가 동해버리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저것은 무슨 개냐면은 음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화계야, 이화. 요것이 동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서도 이 낙갑과 육신을 붙여야 돼. 그지? 낙갑과 육신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그냥 손미라고 손미라고 써 있어요. 손미라고 써 있는데 네 번째 새 없으면 상동세.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무슨 개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것은 손께잖아, 그죠? 손께. 이화께. 3번의 이화께요. 3번의 이화께면은 3번의 이화께는 이 일람표에서 찾으면은 장께에서 3번의 리학계를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비사가 돼요. 유가 되고 미토가 되고 사화가 돼. 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사화가 된다 이거야. 유미사가 되는데 그러면은 동한 것은 뭐가 동했냐면은 요게 동한 거야, 그죠? 요게 동한 거라. 요게 동했어. 요게 동해서 어디로 갔냐면 요로 간 거야. 요 밑으로 간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동하지 않은 것은 필요 없어요. 동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지워버려도 되고, 지워버리고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오행체가 뭐였냐면 화를 중심으로 찾았잖아요, 그죠? 화를 중심으로 찾았어. 그래서 화를 관한 것을 보니까 화생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식상인 손이 돼. 그래서 여기에는 손미토라고 변효가 나타난 거예요. 동효가 나타나면 변기가 나타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효라 그래. 변효. 이렇게 된단 말이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렵죠? 맨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가서 그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돼. 자꾸만. 갑자기 들으니까. 그치? 지금 이제 이거 자꾸만 듣고 또 이제 그 자꾸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좀 우리가 지하철에서 나와서 길을 못 찾듯이 지금 어리둥절을 할 때 이거 몇 번 듣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도 그 동영상에 올라가 있거든. 그걸 자꾸 보면 돼. 이거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올려드릴게요, 유튜브로. 자꾸 복수만 하는 걸 자꾸 봐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그래, 머리에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